해방, 겨울의 어느 아침 엷은 안개가 항구를 뒤덮었고 도시는 평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뒤에는 냉혹한 암살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실력세 소년 응우옌 민꾸아는 항만 및 국제 운송 분야에서 유명한 억만장자인 전 호황롱 씨의 해안가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꾸안의 집은 허름한 집들이 빽빽이 들어선 가난한 노동자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꾸안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누워 계신 어머니 응우옌 티후아 씨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이 저택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꾸안은 호황지하 저택으로 이어지는 돌길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지만 어두운 비밀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가정부로 일해온 팜티안 여사가 저택의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한 여사는 직원들에게 냉정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꾸안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꾸안, 제 시간에 왔으면서도 여전히 거북이처럼 느린 거야. 어서 나가서 밖에 있는 말은 잎을 치워, 빨리. 꾸안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손에 든 찬밥이 든 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꾸안이 저택 뒤편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부엌에서 한 여사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롱 씨는 내일 저녁 자선 행사에 참석할 것입니다. 독약을 술에 섞기만 하면 모든 것이 빠르고 깨끗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꾸안은 얼어붙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 여사의 말은 맑은 하늘의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벽 뒤에 숨어 숨을 고르려고 애썼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후 롱 씨의 모든 재산은 나와 즈엉 씨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즈엉 씨의 이름이 저주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롱 씨의 오랜 사업 파트너인 즈엉 씨는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늙은 여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꾸안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롱 씨는 분명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낸다면 그와 같은 가난한 소년을 누가 믿을까요? 그날 저녁, 꾸안은 작은 집으로 돌아와 난로가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들아, 오늘 피곤했니?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 병이 날 수도 있어. 꾸안은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고 그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이 음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달빛 아래에서 꾸안은 이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롱 씨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자신도 그들을 폭로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꾸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방의 바다 위로 창백한 새벽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작은 천가방에 생수 한 병과 낡은 수첩을 준비했습니다. 꾸안은 한 여사나 즈엉 씨와 정면으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믿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호황지하 저택에 도착한 꾸안은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아침에 한 여사가 자주 나타나는 부엌 근처를 의도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예상대로 한 여사는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꾸안은 나무 문 뒤에 숨어 모든 단어를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남자가 대답했고 목소리는 낮고 쉰 소리였습니다. 안심하세요. 이 약은 무색, 무취입니다. 그 사람의 술잔에 몇 방울만 넣으면 됩니다. 그 후에는 제가 나머지를 처리하겠습니다. 꾸안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독약. 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말을 녹음할 수 있을까요? 그는 비상시에
어머니에게 전화하기 위해 이웃에게서 빌린 낡은 휴대폰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녹음 모드를 켰고 조용히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부엌의 직원이 갑자기 문을 열었고 꾸아는 재빨리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에 한 여사가 휙 돌아섰고 이 녀석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꾸아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떠는 척했습니다. 네, 저는 마당을 쓸 빗자루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여사는 꾸안을 오랫동안 쏘아보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꺼져. 꾸안은 재빨리 물러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했고 다행히도 대화의 일부가 녹음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꾸안은 녹음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리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한 여사와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 내용, 다음날 아침 꾸안은 추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저택에 사람이 없을 때인 정오에 한 여사가 자주 외출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꾸안은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해방 항구 근처의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꾸안은 어제 만났던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앉은 위치 때문에 꾸안은 대화 내용을 명확하게 들을 수 없었지만 한 여사가 긴장한 것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그녀는 먼저 떠났고 남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꾸안은 위험을 무릅쓰고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카페에 들어가 아이스티 한 잔을 주문하는 척하면서 남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서류 뭉치를 은밀히 관찰했습니다. 서류 뭉치의 표지에는 호황지아 그룹 자선행사 일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그리고 주요 초대 손님인 전 호황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음모를 실행하기 위해 이용할 행사 계획서임이 분명했습니다. 꾸안이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남자는 서류 뭉치를 가지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꾸안은 아쉬워했지만 동시에 이 음모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꾸안은 작은 집의 기름 램프 옆에 다시 앉아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수첩에 신중하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비록 허약했지만 아들의 눈에서 걱정을 알아차렸습니다. 꾸안,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엄마에게 숨기는 게 있는 거지? 꾸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냥 돈을 더 벌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호아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사랑과 무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꾸안은 어머니를 더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자선 행사까지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꾸안은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빠르게 흘러갔고 전 호황롱 씨의 중요한 자선 행사까지는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꾸안은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즉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꾸안은 저택의 사무실 구역에 몰래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서류와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암살 음모를 증명할 수 있는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사무실 구역은 한 여사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고 문은 항상 조심스럽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운이 꾸안의 편이었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청소부가 문을 잠그는 것을 잊었을 것입니다. 꾸안은 앞뒤를 살피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다음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열려있는 노트북과 큰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꾸안은 재빨리 서류를 훑어보았고 그의 눈은 행사 초대 손님 목록에 멈췄습니다. 롱 씨의 이름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술 아시이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꾸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할 시간과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휴대폰으로 목록을 재빨리 촬영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꾸안은 재빨리 물러났지만 방을 나가기도 전에 한 여사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꾸안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걸레를 들어 올렸습니다. 네, 저는 그냥 문을 닫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여사는 꾸안을 오랫동안 쏘아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찼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꺼져. 다시는 여기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마. 꾸안은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밖으로 나갔고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여사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꾸안은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그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빈 씨를 찾아갔습니다. 빈 씨는 이전에 호황지하 저택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빈 씨는 현재 해방 항구 근처에 작은 집에 살고 있었고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경험 많은 사람의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꾸안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빈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꾸안, 네가 들은 것이 확실한가?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꾸안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빈 삼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을 막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 혼자라면 그들은 저를 모함하는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네가 결심했다면 삼촌이 돕겠다.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다음 날 꾸안과 빈 씨는 저택의 모든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빈 씨는 예전의 관계를 이용하여 저택의 몇몇 직원들에게 접근했고 그 결과 독이 든 술병이 준비되었으며 내일 아침에 행사장에 배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후에 꾸안은 관찰하기 위해 차고 근처에서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그는 낯선 남자가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 상자는 부엌 뒤편의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빈 씨가 대답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삼촌이 방법을 찾겠다. 그날 밤 빈 씨는 수사업계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감시하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꾸안과 빈 씨는 모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한 여사와 즈엉 씨가 쉽게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꾸안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만약 모든 일이 실패한다면 자신과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피곤한 눈빛과 악당들에게 이용당하는 롱 씨의 무력함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결심을 굳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꾸안은 평소처럼 저택에 갔습니다. 그는 한 여사와 직원이 술을 행사장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꾸안은 의도적으로 그 옆을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척하면서 천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몸을 숙여 가방을 주울 때 그는 상자를 힐끗 보았고 저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술병과는 다른 낯선 라벨을 발견했습니다. 꾸안은 즉시 빈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오늘 저녁에 열릴 예정이었고 그들이 제때 행동하지 않으면 롱 씨는 희생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해방의 황혼이 내리자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전 호황 롱 씨의 자선 행사는 항구 바로 옆에 있는 고급스러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초대 손님으로는 사업계와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 세심하게 계획된 암살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꾸안과 빈 씨는 계획을 세웠고 그들은 각자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빈 씨는 서비스팀에 접근하여
술병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꾸안은 용의자들을 은밀히 감시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모든 실수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컨벤션 센터에서는 분위기가 활기찼고 서비스 직원은 연애 테이블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꾸안은 빈 씨가 지인을 통해 준비해준 직원 유니폼을 입고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처럼 큰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주방 구역에서 꾸안은 저택에서 보았던 술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물건들과 멀리 떨어진 별도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여사가 그 근처에 서서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술병은 VIP 테이블에만 제공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아무도 감히 명령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시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편 빈 씨는 수사업계의 오랜 친구인 호황 씨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꾸안과 빈 씨에게 경찰이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빈 씨는 술병이 마지막으로 확인을 위해 열리는 백스테이지 구역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친근한 외모와 경비원 경험 덕분에 서비스 직원들과 쉽게 대화를 나누고 보관실에 몰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VIP 테이블에 제공되는 음료 목록을 발견했고 그 목록에는 레드 와인, 전 호황 롱씨의 테이블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진을 재빨리 꾸안과 호황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 즉 술병이 필요했습니다. 관찰하던 꾸안은 나측은 남자가 주방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한 여사와 서류를 주고받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술 상자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꾸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 상자 안에 술병에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 재빨리 떠났습니다. 그는 근처의 연회 테이블을 정리하는 척하다가 술 상자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는 재빠른 동작으로 독이 든 술병을 자신의 가방에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방을 훑었고 꾸안에게 멈췄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꾸안은 미소를 지으며 침착한 척했습니다. 네, 저는 테이블을 닦을 수건을 더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는 그를 쏘아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선 후 꾸안은 즉시 부엌을 떠났고 손에는 술병이 든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빈 씨는 컨벤션 센터의 구석에서 꾸안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술병을 확인했고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이것이 독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빈 삼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때 막지 못하면 그들이 이 병을 다른 병으로 바꿀 것입니다. 꾸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 술병을 즉시 호황 씨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머지 술병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는 계속해서 한 여사를 감시하고 삼촌은 경찰에 신고할 방법을 찾겠다.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여사는 여전히 직원들을 감독하고 있었고 마치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운 듯 계속해서 술 상자를 힐끗거렸습니다. 한편 꾸안은 낡은 휴대폰으로 그녀의 모든 행동을 은밀히 녹화했습니다. 그는 매 순간이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초대 손님들이 차례로 메인 홀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파트너들과 악수를 나누었고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꾸안은 멀리서 롱씨를 바라보았고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증거를 확보하고 술이 제공되는 것을 막기만 하면 그가 안전할 것이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선 행사는 고급스럽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대연회장을 반짝이며 밝혔고 정교하게 장식된 연회 테이블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해방의 비즈니스계 거물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건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꾸안에게 이것은 연회가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꾸안은 계속해서 한 여사의 모든 행동을 면밀히 감시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가끔 서비스 직원과 속삭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항상 전 호황 롱 씨가 파트너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VIP 테이블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꾸안은 빈 씨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정문으로 가고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꾸안이 부엌구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한 여사가 직원들에게 술 상자를 확인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직원이 부주의하게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한 여사는 거의 으르렁거렸습니다. 쓸모없는 놈. 이 술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나. 어서 치우고 술 상자를 VIP 테이블로 가져. 그녀는 돌아섰지만 그녀의 시선은 꾸안에게 멈췄습니다. 또 너냐? 왜 내가 항상 여기 근처에서 너를 보는 거지? 꾸안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청소를 돕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여사가 가까이 다가왔고 마치 무언가를 알아내려는 듯 그의 눈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 네가 망치는 것을 발견하면 내가 너그럽지 않다고 탓하지. 꾸안은 재빨리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한 여사가 자신을 정말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빈 씨가 나타나 음식 쟁반을 부엌 구역으로 가져오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독을 넣은 낯선 남자가 돌아오면서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그는 곧장 한 여사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꾸안은 들으려고 애썼지만 연회장의 소음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 그 녀석, 그가 술병을 가져갔다 라는 말만 간신히 들었습니다. 한 여사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서비스 직원에게 돌아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술을 제공하지 마. 발각될 위험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빈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즉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술상자 바로 옆에서 음식 쟁반을 떨어뜨리는 척했고 부엌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혼란을 틈타 꾸안은 재빨리 술상자를 빈 씨가 임시로 덮을 큰 수건을 준비해둔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야. 누가 빨리 치워. 한 여사가 큰 소리로 외쳤고 분명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꾸안과 빈 씨는 한 여사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기 전에 재빨리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행사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 호황 롱 씨가 일어나 연설을 했고 자선 기금에 기부해준 모든 초대 손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했지만 꾸안은 걱정만 느꼈습니다. 그는 이 연설 직후에 암살 계획이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롱 씨가 자리에 앉아 서비스 직원이 VIP 테이블에 술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사는 멀리서 지켜보았지만 분명히 그녀는 여전히 바꿔치기 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빈 씨가 꾸안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경찰이 정문에 도착했다. 우리는 몇 분만 더 버티면 된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낯선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한 여사를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작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 녀석, 그가 술병을 가져갔어. 한 여사가 휙 돌아섰고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번뜩였습니다. 어떤 녀석? 남자는 이제 VIP 테이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꾸안을 가리켰습니다. 저 녀석이야. 그는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한 여사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고 그녀는 그에게 재빨리 다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가방 일이네. 꾸안은 엄청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섰지만 한 여사는 이미 다가와 그의 가방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문 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호황 씨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이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은 한 여사와 낯선 남자를 그 자리에 붙잡았습니다. 한 여사는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이것은 중요한 행사야. 망치면 안 돼.
경찰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행사에서 복살 음모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관련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던 손님들은 이제 모두 침묵했고 그들의 시선은 경찰이 상자 안의 모든 술병을 확인하고 있는 VIP 테이블 구역에 쏠렸습니다. 전 호황롱 씨는 평소에 침착한 태도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호기심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꾸안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자신과 빈 씨의 계획이 한 여사와 그녀의 공범을 폭로하기에 충분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군중을 훑었고 그에게 멈췄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야. 이 녀석이 방해꾼이야. 당장 이 녀석의 몸을 수색해. 몇몇 서비스 직원이 수군거렸고 그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꾸안 근처에 서 있던 경찰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나? 꾸안은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연회장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방해꾼이 아닙니다. 전 호황롱 씨를 독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은 바로 한 여사와 저 남자입니다. 연회장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모함이야. 너는 그저 가난하고 비천한 녀석일 뿐인데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꾸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저택 부엌에서 녹음한 내용을 틀었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독과 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여사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게다가 이 술병에는 그가 가방에서 술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몰래 넣은 독이 들어있습니다. 경찰관은 술병을 넘겨받았고 기술팀에 즉시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전 호황롱 씨가 일어섰고 한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여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가 어디서 그 술병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낯선 남자는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그의 몸부림은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을 뿐입니다. 경찰서장은 기술팀과 잠시 협의한 후 앞으로 나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술병에서 독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한 여사와 당신은 그가 낯선 남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즉시 조사를 위해 구금됩니다.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초대 손님들은 한 여사를 놀라움과 혐오가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음모야. 우리는 함정에 빠진 거야. 경찰이 한 여사와 낯선 남자를 끌고 가는 동안 전 호황롱 씨가 꾸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네, 왜 이런 일을 한 건가? 꾸안은 입술을 꾹 다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을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롱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꾸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아주 잘했네.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위해 자네는 분명 많은 위험을 무릅썼을 걸세. 자네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겠군. 모든 것이 점차 진정되자 꾸안과 빈 씨는 컨벤션 센터를 떠났습니다. 암살 음모를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은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와 그녀의 공범은 복수를 시도할 수도 있고 여전히 배후에서 조종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빈 씨는 꾸안을 향해 돌아섰고 고된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꾸안, 잘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한다. 꾸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이것이 어두운 음모에 맞서는 싸움의 첫걸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용기와 결단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음 날 해방은 전 호황롱 씨의 자선 행사에서 벌어진 암살 음모에 대한 주요 신문들의 일제 보도로 충격 속에 깨어났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한 여사와 낯선 남자의 사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론을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이 음모를 용감하게 폭로한 심부름꾼 소년의 등장이었습니다. 꾸안은 빈 씨가 빌려준 낡은 휴대폰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꾸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황지하 저택에서 전 호황롱 씨는 자신의 측근 팀과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여사는 체포되었지만 그는 이 음모가 그녀 혼자서 꾸민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빈 씨는 수사업계에서 일하는 친구인 호황 씨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한 여사는 자신이 더 큰 세력이 조종하는 계획의 졸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꾸안은 빈 씨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정한 주모자는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아마도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전 호황롱 씨는 갑자기 꾸안을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그가 저택의 주요 구역, 즉 중요한 손님만 출입할 수 있는 곳에 초대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롱 씨는 큰 의자에 앉아 있었고 생각에 잠긴 듯 보였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꾸안을 본 그는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자네는 아주 잘했네. 롱 씨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꾸안은 심호흡을 하고 부엌에서 대화를 엿들은 순간부터 증거를 수집할 때까지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롱 씨는 조용히 들었고 그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네는 내 목숨을 구했고 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걸세. 그러나 자네도 모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나를 해치려는 자들은 분명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걸세. 꾸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롱 씨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용감한 마음을 가졌군. 오늘부터 자네가 내 개인 경호팀에 합류했으면 하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네가 잘 해낼 것이라고 믿네. 꾸안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롱 씨를 보호하고 이 음모의 배후에 있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부터 꾸안은 롱 씨의 일정과 사업 관계를 면밀히 관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빈 씨와 호황 씨의 수사팀의 지원을 받아 그는 롱 씨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꾸안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꾸안은 이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롱 씨의 전 사업 파트너였고 재정 부정 행위로 인해 롱 씨에게 계약을 해지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응우엔 딘지엉은 한 여사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여러 번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꾸안은 즉시 이 사실을 롱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롱 씨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응우엔 딘지엉, 그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네. 한편 해방 외곽의 은밀한 방에서 응우엔 딘지엉은 한 무리의 사람들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해 보였지만 계산적이었고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그 녀석이 우리의 계획을 망쳤어. 그러나 괜찮아.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응우엔 딘지엉의 눈빛은 사악함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이번에는 롱 씨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사업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꾸안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전투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당들과 맞서지 않으면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둠이 해방을 뒤덮었고 호황지하 저택은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응우옌 딘지엉은 전 호황롱씨 암살 음모와 깊이 관련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가 매우 모호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를 폭로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꾸안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롱씨의 지시에 따라 그와 빈씨, 그리고 호황씨의 수사팀은 응우 옌딘지엉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는 눈에 띄는 이름, 전 반카이가 있었습니다. 꾸안과 빈씨는 해방 항구 근처의 외딴 골목에 있는 작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전 반카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꾸안을 만났을 때 카이 씨는 처음에는 매우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꾸안과 빈씨가 응우옌 딘지엉의 음모에 대해 설명하자 카이 씨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 저는 롱씨에게 응우옌 딘지엉이 재정부정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암흑가 조직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에 꾸안과 빈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암흑가 조직. 꾸안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카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이용해 자신에게 맞서는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떠나 이곳에서 은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꾸안은 이 정보가 중요한 단서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위험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응우옌 딘지엉이 암흑가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모든 일이 훨씬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카이 씨의 집을 떠난 후 꾸안은 즉시 롱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롱 씨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걱정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응우옌 딘지엉은 나를 해치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를 파괴하고 싶어 하네. 그러나 나는 그가 그것을 달성하도록 놔둘 수 없네. 롱 씨는 저택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명령했고 수사팀의 응우옌 딘지엉과 암흑가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계속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적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앞으로 며칠 동안 자신의 일정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꾸안은 은밀히 위험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와 빈 씨는 응우옌 딘지엉의 신복 중 한 명인 레후 팟을 추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팟은 그의 오른팔로 여겨지는 인물이었습니다. 팟은 도시 중심부의 고급 카페와 레스토랑에 자주 나타났고 그곳에서 은밀한 거래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추적한 끝에 꾸안과 빈 씨는 팟이 매일 오후 항구 근처의 카페에 가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그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는 위험을 무릅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꾸안은 응우옌 딘지엉이 롱씨뿐만 아니라 호황지아 그룹 전체를 겨냥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숨만 빼앗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꾸안은 낡은 휴대폰으로 대화 전체를 녹음했습니다. 이것은 응우옌 딘지엉이 이 음모의 배후에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꾸안은 호황지아 저택으로 돌아와 롱씨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롱씨는 녹음 내용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꾸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잘했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꾸안은 침묵했고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롱씨의 전투일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고자 하는 소년, 바로 자신의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응우옌 딘지엉은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암흑가 조직이 준비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호황롱, 이번에는 네가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그가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저주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황지아 저택에서 가난하지만
용감한 소년이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해방.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거리에는 인적이 끊기고 가로등 불빛만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었습니다. 호황 지하 저택에서 전 호황 롱 씨는 경호 및 수사팀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응우엔 딘 지영은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롱 씨뿐만 아니라 그의 명성과 재산 전체를 겨냥했습니다. 한편 꾸안과 빈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응우엔 딘지영이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꾸안은 그가 이번 주 안에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빈 씨는 지원과 관련된 암흑가 조직의 은신처에 침투하여 더 많은 증거를 찾자는 위험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꾸안은 약간 주저했습니다. 빈 씨가 말한 곳은 항구 근처에 버려진 창고 지역이었고, 그곳은 많은 세력의 은밀한 거래 장소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꾸안과 빈 씨는 조용히 창고 지역에 접근했습니다. 밖에는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냉정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고, 마치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행동에 나설 것처럼 보였습니다. 꾸안은 낡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모드를 켠 다음 빈 씨와 함께 구석진 곳에 숨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응우엔 딘 지영이 암흑가 조직의 우두머리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해 보였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한 기운이 풍겼습니다. 계획은 정시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의 선적이 차단되면 해방 전체가 전 호황롱이 밀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의 명성은 실추될 것이고 그것이 그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키가 큰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만약 그가 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우엔 딘 지용이 웃었습니다. 그가 감히 저항한다면 우리는 그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어떤 녀석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꾸안은 이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롱씨의 명성을 실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호황지아 그룹의 가장 중요한 수출 선적을 차단하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꾸안과 빈 씨는 창고 지역을 떠나자마자 롱씨와 수사팀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롱씨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구의 보안을 강화하십시오. 동시에 세관과 경찰에 긴급 지원 요청을 보내십시오. 주말 밤 해방 항구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꾸안은 비록 실료세에 불과했지만 원격으로 감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경보를 울리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정 무렵 낯선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작업복을 입고 기술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꾸안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전에 카페에서 보았던 응우엔 딘 지영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보안팀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심스러운 작업자 무리 응우엔 딘 지영과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이 접근하자마자 이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꾸안과 빈 씨는 멀리서 지켜보았고 매 순간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다른 팀은 호황지아 그룹의 컨테이너에 부착된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장치는 나중에 밀수 증거를 조작하기 위한 위조 장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응우엔 딘지영은 경찰에 의해 자신의 저택에서 연행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이럴 수 없습니다. 전 호황롱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모든 음모가 폭로되었습니다. 꾸안의 녹음 내용, 암흑가 조직원 몇 명의 자백, 그리고 항구에서 발견된 위조 장치로 인해 응우엔 딘 지영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진정되자 롱 씨는 호황지아 저택에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선언했습니다. 응우옌 딘즈엉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들이 저를 도와 이 그룹을 지켜냈습니다. 응우옌 민꾸안, 자네는 내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호황지하의 미래도 구했네. 롱씨는 꾸안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부터 자네는 더 이상 심부름꾼이 아니네. 자네가 나의 특별 보좌관이 되었으면 하네. 우리가 세운 것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게. 꾸안은 감동했지만 이것이 앞으로 닥칠 더 큰 도전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방, 맑고 푸른 하늘이 마치 폭풍 후의 평화를 반영하는 듯한 화창한 날, 꾸안은 호황지하 저택에 있는 자신의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와 계획에 대한 보고서,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부름꾼 소년에서 이제 그는 전 호황 롱씨의 특별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꾸안의 마음속에는 이 변화가 영광일 뿐만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응우엔 딘즈엉이 체포된 후 모든 일이 더 조용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롱씨는 비즈니스 세계에 위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룹을 재편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파트너와 직원들의 신뢰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꾸안은 비록 실력자에 불과했지만 최근의 경험 덕분에 관찰하고 분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롱씨와의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주의 깊게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룹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능력을 의심했지만 꾸안은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리더십의 자질은 나이나 출신이 아니라 용기와 정직함에 있습니다. 어느 날 꾸안은 롱씨의 일정을 확인하다가 큰 잠재력이 있지만 몇 달 동안 지연된 프로젝트, 즉 그룹 확장의 중요한 부분인 스마트 항구 개발 프로젝트를 발견했습니다. 꾸안은 조사를 통해 프로젝트 지연의 원인이 지역 투자자들과의 분쟁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꾸안은 이 사실을 롱씨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주의 깊게 들은 다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이 일을 맡을 수 있겠나? 꾸안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회장. 그 후 며칠 동안 꾸안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을 만나 그들의 문제를 경청하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린 소년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꾸안의 진실성과 결단력은 점차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침내 스마트 항구 프로젝트가 재개되었고 이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해방의 수백 명의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기공식이 열렸을 때 롱씨는 꾸안의 옆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잘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변화가 온다는 것을 증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꾸안은 그룹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롱씨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항상 빈곤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항구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 등 지역 사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꾸안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 덕분에 어머니 응우엔 티호아 여사가 점차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꾸안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엄마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해냈어. 너는 엄마의 가장 큰 자랑. 몇 년 후 성인이 된 꾸안은 롱씨로부터 그룹의 주요 지사를 관리하는 중책을 공식적으로 맡았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지사는 강력하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해방으로 돌아온 어느 날 꾸안은 언덕 위에 서서 푸른 바다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결의와 꿈을 가진 가난한 소년이었던 힘든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여정이 성공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용기와 의지의 증거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석양 아래에서 꾸안은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꾸안이 창조한 가치는 계속해서 퍼져나가 어려움에 맞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일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